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정치권 현안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옥중 편지가 어제 공개됐지요. 미래통합당은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힘을 합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연이틀 반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강한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신은 자유민주 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또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앞에 보수 세력이 결코 분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어제보다 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또 옥중 메시지를 환영한 통합당을 향해서도 명실상부한 도로새누리당 복귀라며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옥중 서신은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선관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고정현 기자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SBS 이영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 편지를 공개한 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이더라고요. 오후 한 3시 반쯤 공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A4 용지로 한 넉 장 분량 정도 되는 양의 옥중 서신을 공개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수천 명, 그리고 사망자가 30여 명을 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부디 잘 견뎌내고 이겨내길 바란다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이 많아서 할 말은 있었지만 하지만 또 다른 분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의 침묵을 했다. 이제는 거대 야당이 이합집산을 해서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보수 야당의 집결과 정권 심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떤 물건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 절차는 다 밟았다고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서 이 정치권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내용을 직접 읽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바로 저 이야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환영을 하고 다른 정당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메시지를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그 시간
타이밍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절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자체가 참 절묘하다 이런 이제 감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3년 만에 처음 나온 메시지거든요. 이 3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 메시지의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보수 진영의 분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많이 아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만큼 그 의미는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자체가 뉴스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메시지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박정환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도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통합당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보수 세력에 미치는 영향도 또 그로 인해서 그에 비해서 위기감이 느껴지는 진보 세력의 반작용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지가 3년 만에 처음 나왔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전제. 즉, 지금 이제 천근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통합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과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받으신 분이 심지어 자숙하기는커녕 사법체계를 부정해 왔거든요. 재판 내내. 그리고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자숙해야 되실 분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이런 것들이 근데 또 언론의 주목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정말 유례 없는 정치 블랙 코미디가 또 한편 나왔구나 이런 생각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령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련해서 이 정의당은 고발하겠다고 아까 리포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의당과 또 태극기 부대가 참여한 정치 세력이죠. 자유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자유공화당 대표인데 정의당과 자유공화당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선관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 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하나로 힘을 합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조원진 대표의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영근 의원님, 바로 저 지점에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동시에 고심도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해 볼 수 있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우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이게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한 그 자유공화당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고 조원진 공동대표가 당장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는 식으로 이번 총선에서의 지분을 요구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세력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렵게 만들어낸 그 통합의 물결, 통합의 그 성과를 사실은 굉장히 역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로 해석을 내놨는데요. 예. 더 이상 친박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얻으려 하는 게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선에서 내 이름 걸고 보수 우파의 통합에 역행하는 그런 정치적 요구를 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통합당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이라든지 그런 인사들의 공천을 배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우려와 함께 또 안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가령 미래통합당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고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나쁜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고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가 나와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환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걸려요. 일단 공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새로운 보수당과 유승민 의원 계열과 통합을 할 때 선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또 자유공화당 쪽과 만약에 또 합친다고 한다면 새로운 보수당에서 합류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 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좀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조원진 공동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TK 지역에대한 공천이 임박했던 상황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3년 동안 메시지를 그렇게 아끼다가 결국 현실 정치가 국회의원 숫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총선에 대한 어떤 이 성패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분 부분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공화당 쪽의 인사들이 어떤 형태든지 TK 쪽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분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또는 진보 진영 즉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왜냐 그러면은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도가 2, 3%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네.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도 넘겨져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단 말입니다. 지지도가 높았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물꼬를 터줌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공천 작업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여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십니까? 예, 충분히 뭐 이야기할 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진보 진영으로서는 비례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보연합이라든가 비례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대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프레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선거 프레임이 여권 심판론대 정부 심판론대 야권 심판론 이렇게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 구도로 가지고는 사실상 총선을 준비하기 힘들죠.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프레임 전환할 수가 있죠. 뭐냐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대 정권 심판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응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죠? 전 대통령의 소신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에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다 힘을 뭉쳐야 한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우리 자유우파와 또 중도까지 포함하는 그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공화당 쪽에서 공천 지분을 요구한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섣불리 들어줄 수 없는 그 요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구도가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당 이 얘기를 듣는 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위 그 태극기 세력이 지분을 요구하면서 당내로 들어오는 거 이것을 갖다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좀 생색내는 정도 수준이 이게 되지 않을까 해봤자 그럼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중도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실로 따졌을 때 중도 확장성을 가지려면 보수와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 그 선을 갖다가 그렇다고 대놓고 당신들은 안 돼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 한국당의 통합당의 전략을 보면 집토끼는 비례한국당으로 잡고 산토끼는 통합으로 잡는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제 비례한국당의 일부 좀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정도 선에서 좀
그 소위 극우 보수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전면적인 뭐 합당이나 이렇게까지 나간다면 구도 자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정권 국정농단 세력 대 탄핵 세력 이렇게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국당에서 좀 고심스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자유우파가 추진하는 대통합은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통합에 큰 물꼬를 터오고 있다. 지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결국은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는 자유공화당 쪽의 요구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공화당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조원진 의원, 뭐 자유공화당의 대표긴 하지만 김문수 전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미래통합당에 들어오는 것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일단 TK 지역에 국한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수 통합이라는 큰 어떤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한 정치적 어떤 성과를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완성을 시켰다는 그런 완성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물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당대대 통합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은 자칫 프레임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일부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뭐 전략을 좀 수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 끝났다. 물론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태극기 부대 소위 자유공화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획득할 수 있을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메시지가 안고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그 상징성은 상당히 상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한 통합적 메시지를 내놓고 여기에 대승적으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상징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어제부터 강하게 비판해 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평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저런 반응은 가령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갖고 올 선거에 미칠 영향, 파장 이거 간단치 않다. 혹시 이런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여당으로서는 야권 분열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도였습니다.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이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우에서부터 중도까지 이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측 같은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를 안 내기로 했죠. 거기다가 이제는 극우 보수, 소위 태극기 세력의 당 숫자도 현실적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총선 구도 자체가 굉장히 소위 1대1 쉽게 흔히 얘기하는 1대1 구도라고 하는 그 오히려 진보가 더 분열되는 이런 모양새가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불안함을 계속 얘기하는 이면에는 이렇게 우리 불안하니까 지지층 결집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또 쓸 수 있는 그래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여에게도 야에게도 다 양날의 칼로 득실이 다 있는 그 득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고 왜 나온 걸까요? 이영근 의원. 네,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내용 중에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우방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 게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마녀의 주술에 따라 그 추종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촛불 정권 전복과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 전면 공세에 나섰다 이런 비판을 한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정치권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탄핵을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다. 국민은 바로 그 헌법을 만든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박근혜 대통령은 남용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만든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 권력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놓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갖는 정치적 의미, 함의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민주당에서 현재 공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 동대문을의 삼선 의원이죠. 민병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한번 이겼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전략기획통으로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미투 폭로를 받았던 전력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 심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민병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